대한민국 1호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진도 약사사에서 사찰음식 특강과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선재 스님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사찰음식 요리법을 알려주는 시연회도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중심 사찰 도선사의 포교 원력이 강원도 원주로 이어졌습니다. 동쪽의 도선사, 동도선사라는 이름으로 원주 혁신도시에서 서울 도선사의 위상을 이어갈 동도선사의 개원법회 현장 소개합니다. 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가 3기 동문회장으로 학교 발전의 원력을 이어온 상적선원 선원장 해관 스님과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포교에 진력해온 삼보사 주지 동훈대종사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청년불자이면서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장재열 대표가 월간지 마음건강을 펴내며 젊은 층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인뉴스, 오늘은 월간지 마음건강 장재열 편집장을 만나 일상에서 마음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남한산성 장경사 주지에 수찬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수찬 스님에게 장경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수도권에 있는 직할 사찰이기 때문에 어느 사찰보다 가람불사나 포교전법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전 주지 스님이 못다한 불사나 포교전법의 뜻도 잘 받들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소임을 잘 받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주지 소임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수찬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부산에서 포교당을 운영했었다며 장경사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포교뿐만 아니라 선명상을 통해 신도들과 소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 중심 사찰 도선사의 포교 원력이 강원도 원주로 이어졌습니다. 동쪽의 도선사, 동도선사라는 이름으로 개원했는데요. 원주 혁신도시에서 서울 도선사의 위상을 이어갈 동도선사의 첫걸음, 개원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의 법향이 먼 동쪽 강원도 원주까지 퍼져 원력을 이어갑니다. 동쪽에 있는 도선사라는 뜻을 가진 동도선사가 지난 23일 서리가 내린다는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에 맞춰 문을 열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동도선사는 도선사의 분원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도선사에 희사한 향상화 정옥자보살의 원력으로 탄생했습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진 불사 끝에 원주 신도시를 위한 새 포교 도량이 세워졌습니다. 동도선사는 전통적인 사찰 양식을 벗어나 현대적 건축 양식을 반영했습니다. 주지 소임을 맡은 도건 스님은 서울 도선사의 석불가호가 원주까지 퍼져 중생의 마음을 정화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우이동 도선사 석불님의 가호와 가피가 원주 흥원면까지 널리 퍼져 우리네 중생들의 혼탁한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한 가지씩 갖고 있는 저마다의 소원을 성취케 하는 도선사가 열리게 되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이동 신도님들이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원주 신도님들이 꽉 찰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폭탄 놓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개원식에는 호암 지성 대종사를 비롯해 청담 손상저회 회장 도 스님 등 서울 도선사 신도들도 다수 참석해 동도선사의 개원을 축하했습니다. 동도선사는 앞으로 원주 시민을 대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마하야나 갤러리를 조성해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며 종교시설을 넘어 원주 지역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예정입니다. 동도선사는 이날 원주시에 자비의 쌀 3톤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약속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와도 수행처가 될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사찰로 개원을 하게 된 점에 신도로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백운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동도선사의 법향은 원주에서 짙게 피어나며 새로운 불국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대한민국 1호 사찰음식 명장으로 알려진 선재 스님이 진도 약사사에서 사찰음식 특강과 시연을 진행했습니다. 약사사를 찾은 신도들은 입도 귀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호남지사 조효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사열의 기도도량으로 알려진 진도 약사사. 지난 24일 약사사는 사찰음식 명장이자 전통 사찰음식 문화보존회 회장 선재 스님을 초청해 사찰음식 시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내년 나이가 70인데요. 죄송하게도 진도를 처음 와봤습니다. 이 귀한 진도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재 스님은 즐거움을 위해 먹는 음식이 아닌 건강한 삶과 수행의 길을 위해 먹는 사찰음식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체 만물이 나와 연결된 것이라며 좋은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음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내가 좋은 식재료를 선택해서 먹는 것은 좋은 자연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런 좋은 자연은 결국은 뭐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법회 후 스님의 요리법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사찰음식 시연회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모인 50여 명의 불자들은 건강과 맛 모두 갖춘 선재 스님의 음식에 감탄했습니다. 약사사 주지 최효 스님은 신도들이 사찰음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사찰음식의 명장 1호인 선재 스님을 초청해서 우리 진도 약사사의 신도분들에게 사찰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진도 약사사 신도들은 법회와 사찰음식 시연으로 오감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 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가 3기 동문회장으로 학교 발전의 원력을 이어온 상적선원 선원장 해관 스님과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포교에 진력해온 삼보사주지 동훈대종사에게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적선원 선원장 해관 스님과 삼보사주지 동훈대종사가 중앙승가대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중앙승가대 총장 워루 스님이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승가대 총장을 제외한 학교의 모든 소임을 역임한 해관 스님은 3기 동문회장으로서 학교 발전에 40년간 꾸준하게 장학금을 보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동훈대종사는 2014년 1월 BTN 불교TV에서 첫 방송한 동훈 스님의 신의 행중을 시작으로 지난달 종영한 다음 생 이야기까지 10년간 꾸준한 방송 포교 원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스님께서 또 이렇게 불철주야 학교에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오늘 명예문화박사의 쯤에서 스님한테 다시 한번 참여드리고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해관 스님은 자랑스러운 승가대 동문이라는 사명감으로 학교와 승가 발전에 더욱더 전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물심양면으로 협조하라는 뜻으로 알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동훈대종사는 학위라는 영예에 취하지 않고 방송포교에 용맹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네 몸이 쓰러질 때까지 내 몸을 버리더라도 포교의 원력을 정진해 나가겠다. 이어 대종사는 BTN 불교TV와 함께해온 특별한 인연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BTN에서 10년 넘게 저를 초청해 주시고 강의를 해 주셨으므로 제가 오늘의 영예를 또 얻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비디오 포교, 불교 BTN TV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스님은 연구와 수행의 시간을 거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방송 포교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태고종 충북교구 종무원과 사단법인 무심천 수륙제 보존회가 제1회 무심천 수륙제 문화와 전승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청주대에서 무심천 수륙제와 백운화상의 선사상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태고종 중앙원로의원 상명스님과 남일현, 정현숙 청주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충북 종무원장 도성스님은 무심천 수륙제 설행의 학술적 근거와 한국 불교 고유 의례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무심천 수륙제와 백운화상의 선사상이 깊이 있는 고찰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전승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제1회 무심천 수륙제 문화와 전승 학술대회는 구미래 불교 민속연구소장의 무심천 수륙제의 역사성과 당위성, 청주대 김성수 교수의 백운화상의 선사상과 무심천 수륙제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행복도량 울산 해남사가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남사는 지난 23일 설법보전에서 제7차 금강경 독송 21일 21독 정진법회 입제식을 열고 가행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주지 혜원 스님은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위경전으로 수행의 지침서와 같다며 금강경 독송을 통해 무량무수의 공덕을 얻고 지혜를 증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강경 독송 법회는 21일 동안 매일 21번씩 총 441독을 성취하는 정진으로 다음 달 13일에 회양됩니다. 남원 실상사가 주민들과 함께 만든 창작 마당극을 선보였습니다. 실상사는 2024 실상사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마당극회 산내놀이단과 창작 마당극 늘 그 자리에 찔레꽃이 핀다를 제작했습니다. 조선 중기 실상사를 배경으로 한 마당극은 지난 19일 실상사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16일 지리산 소극장에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실상사는 2017년부터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서 주관하는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태고복지재단 미타요양원이 기능보강 건축 완공 및 녹색 나눔숲 조성 완료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1일 미타요양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태고종 제주종무원장 효안 스님과 재단 이사 스님, 신행단체장과 지역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요양원 기능보강과 녹색 나눔숲 조성 완료를 축하한 기념식은 공로자 표창, 동암사와 제주불교대학 총동창의 보시금 전달, 경로잔치로 진행됐습니다. 미타요양원 원장 수지 스님은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열이라는 이름은 불교계에서 제법 널리 알려진 이름이죠. 청년불자이자 상담가로, 때로는 작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청년들의 고민 상담을 맡아온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대표인데요. 아마 BTN 시청자 여러분께는 좀 더 익숙한 이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제열 대표가 새 기업 오프먼트를 설립하고 또 마음 건강을 다루는 월간 마음 건강을 펴내면서 일상에서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일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뉴스인뉴스에서는 장제열 대표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새로 설립하신 기업 오프먼트와 또 이번에 이제 발간하기 시작한 마음 건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이 교계에서도 불교나 수행, 명상을 일상 속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좀 적용하자라는 메시지들을 많이 전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서 뭔가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을 돌보는 행위 전체, 비단 명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예방적인 행위들이 라이프 스타일로 일상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왜 신체 건강은 우리가 운동이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프지 않아도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마음은 아프지 않을 때 돌보는 것을 낯설어 할까? 거기서부터
이 월간 마음 건강이라는 하나의 매체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내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일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 또 최근에 뭐 책 내셨던 거나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리추얼과도 좀 개념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어디서 전에 듣기로는 MZ세대의 트렌드를 일컬을 때 과거에는 욜로 아니면 플렉스에 이어서 이제는 리추얼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리추얼이라는 게 사실 우리 불자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개념이거든요. 단지 영어라서 낯설 뿐인데 하루에 뭐 5분,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매일 나를 위한, 정확히는 나의 마음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말해요. 이제 루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어 공부라던가 운동이라던가 미래의 나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투자하는 거라면 리추얼은 매일 똑같이 반복하되 지금 현재 내 자신의 마음 회복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인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이미 뭐 사경이라던가 연불이라던가 여러 가지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 리추얼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비단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중요해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좀 더 혹사시키고 너무 우리가 이 어려워진 경쟁사회 안에서 나를 갈아 넣는 문화가 잘못됐구나라고 자성하는 그런 이제 2020년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창간호 읽어보고 왔는데요. 뭔가 이야기를 공유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누군가의 이제 고민에 이제 편집장님께서 이렇게 써주는 어떤 조언 같은 것도 좋았지만 구독자들이 또 전하는 일종의 답장, 메시지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좀 구상하게 되신 건가요? 누구나 필진이 돼서 자기 안에 있는 지혜들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구독자 고민에 대해서 에디터인 편집자인 제가 답변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구독자들이 각자 조언을 건네면서 마음의 품앗이를 하기도 하고 또 의사나 심리학자가 아닌 건축가, 음악가, 시인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나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내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지혜들을 좀 꺼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었고 모두가 불성이 있다고 생각하듯이 저는 모두에게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혜들을 우리가 각자 하나씩 반찬 가져와서 나눠 먹는 포틀럭 파티처럼 나누면 충분히 우리 안에서 각자가 서로에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창간호 10월호였죠. 발행된 지 조금 시간은 지났는데 주변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 왜 몸은 매일매일 챙기면서 마음은 매일매일 챙기지 않나요? 라는 화두를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챙긴다라고 하면 병원을 간다 또는 뭐 독서를 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반려동물, 반려식물에게 애정을 쏟는 것 또는 뭐 음악 한 곡을 정성스럽게 듣는 것 나를 위해서 밥을 차려 먹는 것 일상 속 모든 행위가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것들이구나 그런 어떤 좀 관점의 재발견을 하셨다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이제 아직은 청년 불자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불혹과도 점점 가까워지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장재열이 좀 궁금합니다. 마음을 챙기는 거, 내가 마음과 관련된 책을 읽고 있다는 거, 뭐 마음과 관련된 어떤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나 요즘 필라테스 다녀, 나 요즘에 뭐 요가 다녀 이런 것처럼 일상적 행위가 되는 사회가 되면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집단적인 안녕이 조금 더 증진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행위들 속에서 우리 불교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수행이나 어떤 이 많은 가치들이 대중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교두보가 또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 건강을 챙기는 일이 조금 더 교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밖으로 퍼져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같이 좀 일어납니다.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제 장재열 대표 또 장재열 편집장 앞으로의 앞날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